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인 70%가 자신의 BMI를 모른다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세계 비만의 날, 전 세계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 국가들도 많지만 대부분 풍요한 나라에서는 비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원인이 되는 비만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세계 비만의 날을 정했는데 3월 4일이죠. 비만 및 BMI 인식조사를 노보 노르디스크 덴마크 제약회사가 우리나라 대만 비만학회 감수를 받으면서 조사한 인식조사입니다.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대상자 중 자신의 BMI를 모르는 사람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BMI가 25 이상 비만병자예요. 중에서 70.7%가 내가 비만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는 88%가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정작 모르는 겁니다. 응답자의 46.5%가 비만 혹은 비만 전 단계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996년 비만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했고요. 1997년 비만 자체를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인 비만율을 보면 32.7%, 최고치는 2023년에 38.4%인데 경고가 역시 좀 먹혀든 것 같죠. 우리나라 비만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적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탓도 있고요. 여성은 날씬해야 된다는 걸로 여성들이 참 힘들게 지방 흡입술 같은 것도 하고 식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약도 먹고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익을 보는 것 같죠. 대한비만학회가 2024년에 비만병 팩트시트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의사와 대학 교수들과 실무자로 구성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비만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만병과 복부비만이란 비만병은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 태평양 기준에 따라서 체질량 바디 매스 인덱스죠. 자기의 신장을 밑으로 표시한 것을 제곱으로 해서 체중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25 이상은 비만이라고 정했어요. 비만병의 단계별 정의는 대한비만학회가 2022년 비만진료 지침 권고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데요. 저체중은 BMI가 18.5 미만, 정상은 18.5에서 22.9, 비만병 전 단계 우리가 과체중이라고 불리는 것은 23에서 24.9, 이제 4단계인데요. 비만병 1단계입니다. BMI가 25에서 29.9, 2단계는 BMI가 30에서 34.9, 3단계는 BMI가 35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복부비만이 있는데요. 대한비만학회에서 공고하는 한국인 복부비만의 정의에 따라서 허리둘레가 남자는 90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2년 기준 세계 성인의 43%가 과체중이고요. 국내는 성인 비만병 요병률 38.4, 남자 복부비만은 31.3%, 여자는 18.4, 복부비만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최근 10년간 1단계, 2단계, 3단계 비만병 유병률은 모두 증가했는데 특별히 2단계 이상 비만병 유병률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체중이 굉장히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죠.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남자는 아까 말했듯이 허리 둘레가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요. 혈압은 135에 85 이상, 중성지방은 150 이상, 좋은 지방이 남자가 40ml 이하입니다. 이하 표지가 빠졌네요. 여자는 50mg 이하 되면 기준에 들어가고요. 공복혈당은 100ml 이상이에요. 이 5가지 중에 3가지에 해당되면 내가
대사증후군 진단이 됩니다. 이 대사증후군 혈압뿐만 아니라 고지방, 고지혈증, 또 당뇨병, 뭐 여러 가지 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되게 많은 거지요. 높아지는 겁니다. 최근 10년간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보면 최근 10년간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013년에 23.3%였는데 2022년에는 28.6%로 1.2배가 높아졌고 남자는 더 1.4배 높아졌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 증가 추세에 있고요. 특별히 20대와 30대 한참 건강해야 될 나이에 남성들이 크게 증가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에 참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죠.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이건 뭐 굉장히 높습니다. 50.3% 2013년이었는데 2022년 62.0% 1.2배로 높아졌다. 여기도 남자가 여자보다 높습니다. 저는 이게 사과를 재배하는 고장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사과를 참 좋아하는 과일 가운데 지금도 하나로 꼽고 있는데 요건 보면 암사과죠. 제가 시장에 가서 사과를 고를 때 암사과를 고르면 사과도 수사과 암사과가 있냐고 묻거든요. 암사과가 훨씬 많습니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좀 벌어졌죠. 높이가 좀 낮죠. 이런 사과들이 훨씬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흙 밑에 있는 뿌리들이 흙 위로 올라온 나무하고 1대1이 건강한 나무라 그러네요. 그 다음에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 죽어서 파보면 뿌리가 다 죽었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뭐 새 보면 병이 무지무지 많고 종류도 많죠. 이런 모든 위험을 가지고 있는 뿌리가 뭐냐면 비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단순히 뚱뚱하다가 아니고 내가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이렇게 높다는 걸 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 비만하지 않으려면 뭐 물론 운동하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무조건 굶기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꼭꼭 천천히 씹어먹기. 소화와 췌장간장인데 소화는 입속에서 90%가 소화되어야 됩니다. 식욕도 조절되죠. 꼭꼭 씹어 먹으면 내가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은 먹기 시작한 후에 20분 후에 느끼기 시작합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 배부르다고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해가 있는 시간에 해야 되고요. 늦으면 늦을수록 가볍게 또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챙겨서 먹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꼭 채소를, 과일을 드시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요. 야식은 금지하셔야 됩니다. 이건 야식은 숙면도 방해합니다. 자, 그런데도 자꾸 살이 찌기 시작한다 그러면 식사 일기를 작성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한 물 마시는 습관. 물은 칼로리가 0입니다. 물은 하루 8컵 정도 마시라고 그러는데 8컵 정도 물 마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식사 1시간 또는 30분 전까지 우리가 물을 마시되 식후 2시간 이후부터 물을 마시고요. 홀짝홀짝 자주 마시는 것이 좋고 차거나 너무 뜨겁지 않은 상온의 물을 마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이 정말 필요한 것은 탈수를 예방하는 것인데 수분 공급이 필요한 물 마셔야 돼 하고 몸에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그 신호를 배고파 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밥 먹고 난 뒤에 한 2시간 지나면 막 냉장고 문을 여는 거예요. 이때 내가 물을 마셔야 되는구나로 이렇게 해석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신진대사 촉진으로 에너지 소모가 증진되죠. 물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한 수면 습관 만들기입니다. 수면 중 지방 분해가 일어나서 체중이 감소됩니다. 충분한 수면, 렙틴,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억제해주는 렙틴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서 조금 먹게 해주고요. 그렐린 분비, 배고파하는 호르몬을 적게 분비해줍니다. 수면 부족은 나야신 부족을 초래하는데 이 나야신이 신장대사를
없으면 떨어지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 생산이 잘 안 되고 피부 수분이 적어지고요. 혈관 확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압도 높아지는 거죠. 5시간 미만의 잠을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서 비만이 1.25배, 복부 비만은 1.24배, 125%, 124%가 높다는 거예요. 수면 부족은 뇌신경 기능을 억제하는 아데노신도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잘 자야 됩니다. 먹는 거 조심하시고 또 물 많이 드시고요. 숙면을 하셔서 여러분 체중 조절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